잠재적으로 저변에 얘가 내가 살 곳이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나중에 후에 되돌아보니까 그러는데 네. 3년을 제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집안을 이렇게 무너졌는데 유달리 씨가 인생 노트라는 그런 수필집이었어요. 수필집을 읽었어요. 유달령 씨는 서울대 농대 교수님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유달령 교수님을 상당히 존경했어요. 그때. 네. 변하는 진리와 불변하는 진리를 법문을 하시더라고. 예. 근데 과연 불변하는 진리가 뭔가? 이 세상은 다 변해. 사람도 죽고 또 부모와도 헤어져야 되고 네. 그래. 교무님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더만 네. 처음에 그 원불교 신문사가 최초로 생겼을 때요. 네. 근데 저를 모르잖아요, 교무님이. 네. 그 자녀 교육이 책임이 있는데 이 자력양성, 공도자 숭배, 뭐 타자녀 교육, 그리고 천지영 부모 교리를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깨쳤어요. 그리고 그 교무가 네. 교육자가 돼서 잘 사나 봤더니 정말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원불교 이제 어린이 여름 훈련인데요. 최초로. 네, 그때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부처님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협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불을 갖다 주시대. 그래갖고 이불을 이제 네. 완전히 기초를 다져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법회볼 교당을 마련해줘서 네. 제일 법신불전이 감사하고요. 네. 또 교도님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예. 이렇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다가 네. 총부 방문을 하고 하섬을 물갈라진데 구경을 시켜야 되겠구나. 예. 그래가지고 교합부에다가 교합이 지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일생을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교화 현장에서 나를 잊고 오로지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시며 혈심혈성으로 무아봉공의 길을 살아오신 황타원 홍경봉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에서는 황타원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황타원님께서는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어렸을 적에 네. 남원에서 살았습니다. 예. 중학교를 남원에서 다닐 때 네. 어머니께서 원불교와 인연이 되셔가지고 어느 날은 원불교를 열심히 나가시면서 네. 밤에도 나가시고 낮에도 나가시면서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셔요. 그러면서 구타원님께서 오셔서 교리 강습을 하시는데 인과법문을 하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러시면서 어느 날은 이제 한 일주일 그렇게 다니시면서 저를 데리고 한번 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구타원님이 이제 쪽을 찌시고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예쁜 진짜 그런 어른이 그러시는데 일요일 이제 법회를 그래서 기원이 돼서 어머니가 가자고 그러면 제가 따라가요. 네. 끝나고 거룩한 일상에 참여한 행복. 예. 산회가. 예, 산회가를 부르는데 늘 도우시는 부처님 그 대목 그러는데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상에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그런 행복감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도우시는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구나.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그 보호받는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처음 원불교는 이제 어머니 때문에 예.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교당을 다니신 거고요. 어머니 때문에 이제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당에 대한 기억은 또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를 예. 그 전주로 갔어요. 집도 이제 이사를 해서 전주로 이사를 가는데 연하천인달에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전주교당이 아니고 교동교당이에요. 교동에 있었죠? 예. 그때. 예. 그래서 교동교당이 정원도 좋고 한옥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일반 법회를 나가시고 저는 이제
학생회를 이제 나가라 오셔서 이제 나가는데 그때 이제 교무님이 네. 본타원 박재현 교무님이시고 아니 본타원님은 양혜경 아니야, 선생님. 본타원 양혜경님이 우리 학생회 담당이시고 예. 권타원 예. 권타원님께서 이제 예. 교무님이시고 아. 그래가지고 학생회가 그때는 전고생, 전여고생, 그것도 사범학생, 상고생 이래가지고 한 4, 50명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근데 뭐 교리도 모르고 그냥 법회 보고 법문 받들고 끝나면 이제 남학생, 여학생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간식도 먹고 이제 그래서 재밌게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저 시화전 할 땐 작품 같은 것을 이렇게 내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 고등학교 때는 시골에서 이렇게 전주로 가니까 그 잊지 못할 추억은 소풍을 가요, 학생회에서. 네네네. 그래서 다른 소풍도 금선 사러도 가고 그랬는데 그날은 총부로 소풍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갔는데 익산역에서 내려갔고 예. 황등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실에 가니까 네. 정산종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산종사님이신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제 저쪽 쪽문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큰 줄을 올리면 그 미소를 지시는데 그 훈훈한 그 표정으로 그렇게 막 미소를 지시고 왔냐 그러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달덩이 같으시다고 할까요? 인자한 그 품 안에 같이. 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 정말 행복한 소풍이었다. 그 성현을 보다 우리 또래 정산정사님을 못 뵌 네. 그런 교무님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라도 인사라도 드리고 총부를 갔다 온 것이 길이길이 추억에 남는 그런 마음에 담고 싶은 그런 네. 황타원님께서는 그럼 그 학생회도 이렇게 다니시고 하셨는데 언제 전무 출신을 서원하시게 된 거예요?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결정적인 것은 제가 돌이켜보면 그 어머니 따라서 교당에 나갈 때 네. 잠재적으로 저변에 여기가 내가 살 곳이라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나중에 후에 되돌아보니까 그러는데 네. 3년을 제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집안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경제적으로 그랬는데 3년이 지나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네. 그쪽 방향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그 서성록 교당에서 예. 이제 그렇게 청년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본 것이 유달령 씨가 내가 설당 아니 그거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유달령 씨가 인생 노트라는 그런 수필집이었어요. 수필집을 읽었어요. 유달령 씨는 서울대 농대 교수님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유달령 교수님을 상당히 존경했어요. 그때. 네. 근데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후회 없는 일생을 살고 성공한 인생은 첫째는 그 스승을 위해서 스승의 뜻대로 내가 살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승의 위해서 내가 다 바쳐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스승을 찾아보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대종사님이 스승님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는 그 허근욱 씨가 아버지가 그 좌익사상으로 그 장교였는데 납북됐어요. 근데 네. 딸은 이남매가 있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냥 항상 미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설당을 못 찾아. 네. 글을 쓰는 작가인데. 네. 근데 제가 그 책을 또 읽었어요. 그 책을 이제 읽고는 제가 딱 화두가 과연 내가 일생을 바쳐서 내가 살 곳은 어디냐. 이것이 이제 화두더라고요. 제가. 예. 그런데 서성로, 대구에 가서 서성로에서 그 권타원 강묘준 선생님이 법회를 보시는데 변하는 진리와 불변하는 진리를 법문을 하시더라고. 예. 근데 그
과연 불변하는 진리가 뭔가. 이 세상은 다 변해. 사람도 죽고 또 부모와도 헤어져야 되고 네. 그래. 네.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네, 네, 그러는데 네.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 유론상 진리라는 거예요. 그 유론상 진리를 위해서 일생을 살고 유론상 진리를 위해서 다 생애를 바치고 살면 이것이 아,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이겠구나.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네. 그 전무주신을 하기로 제가 소원을 세웠어요. 그러셨군요. 늦가기로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일찍 제가 출가를 못한 것은 어머니께서 제가 예, 예. 어렸을 적에 가려고 대학을 이제 못 가고 할 때 어렸을 적에 출가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가면 네가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세상을 좀 살고 예. 그러고 가야 후회 없는 그 교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제일 교무를 하면 두려운 것이 네. 바느질도 가면 잘해야 되고 가면은 똥도 퍼야 되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 일을 못해. 네. 그것이 이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네.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후회 없는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이제 출가를 단행을 해서 간사 근무를 또 그 출신 어떻게 보면 출신교당이시죠. 예, 청년 서성로. 청년 예. 활동하시다가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예. 서성로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하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간사 근무? 아니 저는 간사 근무도 그 어른 가문이 계셨고 예. 또 야간 근무하는 고등학생이 계셔가서 있었어 고등학교 학생이 그래가지고 간사도 뭐 하나 힘들지 않게 네. 예, 그렇게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간사 근무할 때 기억나는 것이 예, 예. 교무님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더만 네. 처음에 그 원불교 신문사가 최초로 생겼을 때요. 네. 근데 저를 모르잖아요, 교무님이. 네. 근데 어느 날 일반 법회를 이제 청년이 없어서 일반 법회를 보러 가니까 네. 그 원불교 신문에 사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설이 국한문 혼용으로 이렇게 나왔어. 네, 네, 네. 느닷없이 제가 법회 보러 앉았으니 신문을 가서 사설을 읽으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읽었는데 한문을 하나도 안 틀리고 제가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패스됐어. 전무추진해도 된다. 네. 아,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일하는 것은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테스트예요. 네. 김장철이 돌아왔는데 저보고 소금 간화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보고는 이제 무조건 이제 간화를 했죠. 예. 근데 많이만 하면 된 줄 알고 많이 했더니 간이 팍 죽어가지고 김장을 담아놨는데 김치가 막 짜요. 이제 큰일 났다. 근데 혼을 안 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해 더워가지고 김장이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은 멸치를 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멸치를 어떻게 볶나 하다가 어머니 하시는 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이제 멸치를 이렇게 볶았어요. 그랬더니 멸치도 잘 볶았다고 네.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해봤어요. 근데 간사 근무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진 않으셨어요? 아니었어요. 얼마나 교당에 들어가서 예, 예. 사는데 네. 마음으로 그 행복해서 내가 갈 곳을 정했다 이런 그 안도감 네. 이런 것이 있어. 좀 하나 하여간 어쨌든 훌륭한 교무가 돼야겠다. 그렇게 이제 사실 전무 출신의 길을 수법의 서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 길에 이제 들어서셨는데 그 이제 원불교학과로 진학을 하셨는데 학창 시절에 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니까 네. 박지현 선생님이 사감님이셨는데 수고리를 하라는 거예요. 수고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수고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고 뭣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건 학비는 그때 식비예요. 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수고리를 맡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모를 맺어주시더라고요. 아,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쌀 그때 3마리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참 걱정 없이 했습니다. 그 음모님 덕택에. 그 음모가 9명인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근데 기숙사 생활 하시면서 이제 사생장도 하셨다면서요? 예. 사생장은 정말 힘든 자리가 사생장이에요. 그럼요. 전체 살림을 아울러야 되고 네. 학생들을 또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네. 뭐다 뭐 일들이 뭐다 있잖아요. 네. 그냥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살펴야 되고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것은 딱 들어가니까 52주년 행사를 하는데 총부가 이제 재정비될 때예요. 네. 그래서 총부를 이제 확장을 하는데 도로를 이렇게 이제 내느라고 황릉에서 그 깬석 있죠. 깬석을 갖다가 도로에다 다 깔아라 이런 돌을 막 이렇게 큰 돌을 그러면 그걸 다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그 알루미늄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네. 알루미늄 그 대야에다 담아서 길을 다 이렇게 하고 강의 시간에 강의도 대표가 하나 가서 강의를 듣고 와요. 그래가지고 55년 행사를 하는데 지금도 아주 양산종사님 생각이 참 간절합니다. 그 아버님 같고 어머니 같으신 그 어르신이 지방에 가서 이제 자료를 모시고 오시면 네. 지방에서 이제 떡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총부를 들으시고 우리들이 막 일을 하면 양산종사님 오신 말씀 아이고 우리 새끼들 애쓰네요. 우리 새끼들 애쓴다. 그러시면서 이제 떡을 그렇게 또 이제 간식으로 공양을 해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알루미늄 대야가 네. 다 분위기 다 우글우글. 떨어져. 맞아요. 분위기 다 떨어져. 그건 날르느라고 아, 돌멩이들.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그런 기억들이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은 지방에 가 살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나니까 지방에 살 때 일이 겁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훈련이에요. 네. 그 원불교학과 시절에 또 현장 교화에 이제 우리 교리나 훈련을 접목을 해서 또 여성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구상도 하셨다면서요? 예. 네. 아니, 처음에 원불교를 들으니까 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모든 여자들이 그때는 모든 여자들이 그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는데 이 자력 양성, 공도자 숭배, 뭐 타자녀 교육, 그리고 천지형 부모 교리를 보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이 교리를 알아가지고 자녀를 길러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여성이 되겠다. 근데 모든 신부교실을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신부교실을 이렇게 하나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그런 구상이 있었어요. 교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그전에는 교리를 모르고 그냥 출가를 했는데 네. 정전이나 대종경을 보면 이대로만 우리 어머니들이 수준 있는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녀 교육을 잘 길러내고 그러면 타자녀 교육조항이나 부모 보건조항이나 네. 또 자력 양성이나 이런 조항을 그대로 프로그램을 신부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결혼을 시키면 이 나라가 정말 훌륭한 그 인재를 길러내서 선진국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 부교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서 부교무 처지에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황타원님께서는 이제 출가를 하신 이후에 교무로 이제 첫 발령을 받은 곳이 교육부네요. 교육부 네, 주사로서 네, 이제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박재현 교육부장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네, 진타원님이요. 네, 진타원님을 네. 그랬는데 그 진타원님을 한 방에서 그때는 다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 이제 심부름 다 해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그 어머니 같은 따뜻한 네. 그런 정을 느끼면서 예.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막 호되게 혼을 내셔도 하나 지금 마음에 걸리지 않고 아.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혼을 되게 난 날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안 나가고 저쪽에 가서 실컷 울었어요. 왜 울었냐? 아, 나는 교무로서 그 자질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 어른한테 이렇게 혼을 나고 무엇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 그리고 그냥 실컷 울고 나니까 눈이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교무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초라해서 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갈 곳이 없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셔. 예. 네가 어째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혼을 내셔요. 용기를 주셔서 제가 마음을 그 돌렸어요. 네. 근데 이제 장학일을 보는데 이렇게 원불교학과 원서를 이렇게 네네네. 제가 주 교육 검토를 때문에. 보는데 그 사고 속에 제가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음. 그 엘리트만이 음. 그 최고 지성을 갖춘 성직자가 될 수 있다. 아. 이런 것이 있었는가? 예. 아니, 성적이나 이것을 보니까 예. 정말 이런 사람이 성직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진타오님한테 그랬어요. 예. 최고 지성을 가진 게 저는 성직자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런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성적을 보시더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들으셔. 예. 담을 쌀라는데 큰 돌도 필요고 고임돌도 필요고 이런 것이다.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잘 길러내면 적재적소에 예. 그 필요한 데가 있다. 그때 제가 이제 깨쳤어요. 그리고 그 교무가 예. 교육자가 돼서 잘 사나 봤더니 정말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생각이 이렇게 다르시구나. 예. 무조건 저는 최고 지성을 갖춘 것이 성직자라 정신적 지도자니까 예. 그랬는데 이렇게 성적만이 최고 지성도 아니고 예. 최고 그게 지도자도 전부가 아니구나. 예. 또 몸으로 그렇게 막 희생적으로는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지성으로 사람을 제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르신이라 틀리시구나. 네. 그리고 항상 우리 진타오님을 생각하면 네네. 어머니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들고 네. 어쩌면 이렇게 바르신가 몰라요. 네. 참 바르세요. 그리고 예. 제가 바른 말씀을 참 많이 드려요. 어, 직언을 그러셨어요? 해도 네. 혼을 안 내셔. 한 번은 그 생각이 나네요. 인사위원이 되셨다고 그러셔요. 예.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인사 이동 때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러시지 말고 1년 전부터 금년에는 어느 교당이 나온다. 그러면 그분의 인성, 또 성적, 교화 실적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내서 이 사람은 이리 보낼 사람 이렇게 해서 인사일을 하셔야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바둑 놓듯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언을 했어요.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후에 생각하니까 참 당돌한 질문을 그렇게 해드렸다. 그 이제 교육부에 근무하시면서 교육부는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네. 그 뭐 그때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또 이제 훈련, 전국 어린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훈련. 아니요, 그때는 훈련이 없었어요. 훈련은 아니었나요? 훈련이 아니고 네네네. 저 있을 때 최초로 예. 그 예비 교육자를 네. 어린이 훈련하는 네. 훈련을 시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연인지 어쩐지 제가 이제 저한테 그것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네. 숙대에 가서 예. 그 주정일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주정일 교수님을 그 교섭을 해가지고 어린이 훈련 강사를 이제 교섭에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숙대 가서 이제 주정일 교수님 만나서 주정일 교수님 그때 가지고 학장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서 강사를 이제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린이 훈련을 예비교육자들을 그때 일주일을 시켰나?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면 그 예. 훈련을 예비교육자들에게 처음으로 훈련을 했어요. 이제 받아오셔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신 거네요. 예, 그때 이제 그렇게 훈련 요원들을 모두 요원을 정해가지고. 양성을 하신 거죠. 예, 그 이제 교육부 보관이 네네. 그때 그랬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교육부에 계시다가 안암교당에 이제 부교무로 가셨네요. 예, 예. 네, 그 안암교당에서도 이제 방금 교육부에서 이제 어린이 훈련을 이제 도입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암교당에 부임을 하셔서 최초로 이제 어린이 캠프를 또 진행을 하신 케이스였다면서요.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때 제가 뭔 생각이 들었느냐면 네, 기독교에서는 어린이 캠프를 많이 해요. 네, 여름 성경학교. 예, 성경학교도. 근데 원불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무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그 어린이들은 훈련을 좀 시키면 좋겠다. 네. 기독교는 하는데 왜 원불교가 못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셔요. 그런 아직 이제 그런 생각이 없으셔서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려냐고 그러셔. 그래서 네. 꿈밭. 네. 서울시 꿈밭 네. 이제 네네네. 꿈밭이 있었는데 꿈밭이 이제 그 여자 청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서울 사무소에서 이제 꿈밭 모임을 하고 이제 김성고 씨가 대장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김성고 씨를 불렀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꿈밭을 데리고 좀 해보면 어쩌겠느냐. 근데 나는 별 가진 자료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사실 부교무가 그 별 자료가 없어 생각은 그러는데 예. 그럼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꿈밭 이제 여자 청년들을 대고 꿈밭 프로그램을 짜고 저는 총 대장이에요 이제. 아.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60명을 모집을 오, 했어요. 네. 그때 회비는 5천 원밖에 안 받았어. 그래서 차 2대를 데리고 꿈밭하고 저 임원들하고 예. 우이동에 있는 다락원인들을 3박 4일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2대를 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이제 시켰어. 예. 그래서 최초로 하여간 원불교 캠프를 이제 한 거예요. 그때 그 이듬해에는 네. 향타운 박은국 그 예. 원남동 예. 그 교구장님께서 네. 그걸 교당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교구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교구에서 가져가서 그때부터 어린이 캠프에 시조가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때 처음으로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엄불교 이제 어린이 여름 훈련인데요. 최초로. 예, 그때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가 부교무 때 대전 상사님 앞에서 송대 앞에 네. 이제 강의 받고 오면은 송대 앞에서 야단법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대전 상사님한테 쫑알쫑알 이제 하는데 종업사님 저는 이제 교당에 가면 어린이집을 꼭 짓겠습니다. 이제 그런 서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제가 교당 셋을 질랍니다. 그리고 서원을 해서 그래라 그러셨어요. 그런 것이 제 깊은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이제 안암에서 정말 어린이 캠프를 성공적으로 이제 출발도 하셨고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 놓으셨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또 이제 학생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다면서요. 예. 그때 저희 학생들이 예. 그 사대부고 학생들 간부들만 왔어요. 아. 그러니까 간부가 오니까 그 이듬해도 이제 간부만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학도혹 단장인가 그랬어요. 호칭이. 그래요? 예. 근데 그 단장이 이제 근데 그 대의원들인가 뭐 있죠. 네. 그래갖고 간 애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엘리트예요. 다 후배가 엘리트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제 별로 이제 그렇게 해도 그 야네들이 원체 이제 엘리트로 활동을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게 후배들이 많아 학생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교구에서 네. 성가대회를 나가면 예. 1등을 해와. 어. 이은미로 이은미가 이제 우리 학생 의원이었어. 아, 그래요? 네. 나 가니까 고1이더라고. 네. 이은미로 보다 이제 또 성도정 교무님이 우리 아랫방에서 네. 그 대학원을 다녔어. 네. 고대를. 네. 그러니까 성도정 쌤이 음악에 이제 네. 그 조예가 있으니까 또 지도를 하지. 그리고 학생들은 또 이제 기타를 잘 치는 또 학생이 있어가지고 네. 교구 성가대회 가면 1등 하지.
그리고 얘네들이 학생들 간부잖아요. 예. 사대부고에 그것도 최여 조군 서울대 사대부고에 사대부고가 바로 그 앞에가 있었어요. 네. 고대 옆에가. 네. 그래서 체육대만 한다 그러면 가짜 선수라도 막 간부들 다 데리고 와서 교구 행사에서 완전히 안암교당에 그냥 장악을 했네요. 그래갖고 그냥 키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체육대하고 음악회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또 오더라고. 지금 학교 간부니까. 그래갖고 그 질이 좋은 수준 있는 우리 학생들이었어요. 황타원님께서는 이제 부교무 시절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후에 역촌교당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셨는데 역촌교당 당시의 상황이나 교화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그야말로 전무 출신, 맛깔나는 전무 출신이에요. 종로교당에서 법타원님께서 교당을 내셨는데 쌍둥이를 낳으셨어. 쌍둥이로 역촌교당하고 네네. 그거 무슨 교당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 교당하고 이제 두 개를 내시면서 힘이 벅차셨던가 봐. 네. 그래가지고 촛대하고 풍금만 주시더라고. 풍금만 하나 주시고 경종도 없고 연탄 50장을 이제 해서 가서 살으라고 그러셔. 아니 가보니까 연탄 집게도 없고. 그럼 완전 초창교당이네요. 완전 완전히. 초창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20평 예. 법당에 거기다 칼을 박아서 예. 연탄 이렇게 보일러를 해갖고 방을 하나 했어요. 20평이니까 그거 얼마나 커요? 그래갖고 250만 원인가 전세를 해서 주셨어.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그냥 난림공사를 해요. 그런 상황인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가 신심이 있으시니까 종로교당에 다니신데 한 말 않고 가서 실컷 울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고 이렇다 보니까 부처님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협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불을 갖다 주시대. 그래갖고 이불을 이제 그래서 이제 사는데 경종도 종로교당에서 어머니 친구들한테 해서 희사 받아주시고 전화기도 놔주시고 차츰차츰 이제 근데 겨울이 돌아와 버렸어요. 네. 난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난림 공사에 커튼이 있어야 돼. 커튼을 동대문에 가서 배를 떠다가 제가 그거 만들어서 커튼 다 치고 난로를 이제 석유난로를 하나 누가 또 사줘서 했는데 법회 보는데 난로불을 피면 천장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찬 공기, 더운 공기, 우울의 현상 때문에. 그래가 비가 뚝뚝뚝 와.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뜨거워서 법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잖아요. 선풍기 하나 놓고. 네. 그런데 어느 날 법회를 보고 하도 더워서 어느 교도 지하실에 가서 제가 좀 쉬고 있을 때 저를 찾느라고 전화도 안 되고 그때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보니까 교도님 자녀가 손자가 익사 8월 15일 이거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그런데 사고를 당했어요. 두 가족이 물에 가서 두 아들이 하나는 건질려다가 이렇게 익사 사고가 나서 화장을 해갖고 갔더라고. 아이고. 그니 저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그때 제가 이제 그 초상을 다 치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MBC 방송국에 다녔어요. 광고부장인가 됐어. 근데 그 20평짜리에서 49제를 모시는데 얼마나 손님이 많아요. 그 좁은 데서 이제 49제를 모시고 나니까 그 댁에서 이제 그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댁은 마음만 먹고 있는데 그 덥고 또 춥고 그런 데서 살다 보니 허리병이 나버렸어요. 허리병이 나가지고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허리병이 젊어서 이렇게 나갔고 내가 장차 큰일으로 나왔는데 허리병이 나와서 큰일도 못 오고 내가 누워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리 전에 내가 교당을 하나 마련해주고 내가 저 아파서 누웠던지 어쨌든 이제 죽기 살기로 하기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법신도장에 그리고 교당 마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법당은 내가 일생에 큰일으로 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쓰러질 수는 없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갖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 그 사고 당한 엄마가 네. 기도를 한다 보니까 아침으로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허리는 아픈데 이제 진리전에 매달렸죠. 내가 큰일으로 예산이 왔는데 이대로 내가 주저앉을 수 없으니 법당이라도 하나 내가 마련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주셨던가 그분이 어느 날은 교무님 집을 하나 사셔야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기는 하고 법당을 하나 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집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네. 하여간 무조건 보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법당에 좋은 집이 이걸 분별을 못해 젊으니까. 네.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그 자기 아들 네, 예. 일생살 교육비 이것을 희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교도들을 풀어서 번선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근데 네. 모은 뒤 제가 그 2년인가 살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돈을 보태겠다고 해서 집을 보러 다녔는데 골목집도 좋은 것 같고 이 집도 좋은 것 같아 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네, 싶어요. 다 좋아. 다 제가 오케이. 네. 이 집도 줬어. 네. 저 집도 줬어. 근데 그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사봤던 분 같아. 그래가지고 그 길가에 그 역청교당 그걸 이제 샀어. 예. 그래갖고 8개월 만에 집을 비워갖고 이제 2층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교당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예. 역촌교당에서는 이제 교당 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물론 기도를 끊임없이 해오셨지만, 어떤 노력을 또 해오셨나요? 기도를 해가지고 교도들이 이제 그 기도금을 그렇게 희사를 받고 본인들도 내고 그랬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교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싶어서 네. 그 카스테라를 또 금요일부터 구워요. 빵을요? 네, 빵을 그러면 이제 그 오븐을 이제 네. 사가지고 그러면 네. 그것이 빵 하나에 팔면은 1,000원씩 남아. 어. 그러면 한 20개를 만들면 2만 원이요.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부교무 시절에 그 교무님이 젓갈을 태다가 마산 젓갈 예, 그때는 액체젓이 처음으로 유행됐을 때 그 한 100통씩 팔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익혀가지고 저도 100통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팔고 굴비 장사도 하고 또 가을에는 산초 네네.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서 배낭에다 산초를 뜯어다가 산초 간장 담아서 바자회 때 팔기도 하고 또 쑥을 또 교도들 데리고 가서 예, 예. 쑥을 뜨다가 쑥개떡을 해가지고 이제 또 바자회에 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도님들이 복귀돼서만 돈이 나올 수 네, 없잖아요. 그렇게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기금을 그렇게 마련을 하고 네. 그러니까 교당 생활은 아주 그냥 소금에다 먹다시피 하고 그래서 그 초창교당에 그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또 2층을 올려야 돼. 네네. 단독주택을 샀으니까. 예, 예. 그런데 2층을 이제 올리자고 하면 교도님들이 부담돼서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파령 검사님이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제가 2층을 올려야 되겠으니까 2층을 법당으로 아래층을 생활을 해야 되겠으니까 말리지만 마세요. 제가 빚 다 갖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층 올려가지고 안정된 교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몇 년 만에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예요?
2년 만에 집을 사버렸어요. 그러셨군요. 이제 빚이 있었죠. 예. 근데 빚을 이제 신협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그 빚을 이제 조금씩 빚은 갚아주더만요. 네. 근데 묘하게 영가들이 이제 빚을 갚아주더만. 아, 천도제가 들어왔군요. 예. 근데 이 신축불사를 이루고 나면 정말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예. 교무였잖아요. 네네. 아주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교당 마련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첫째는 대종사님 전에 큰 보온을 했구나. 예. 그럼 역촌교당에서는 어떻게 교화를 하신 거예요? 역천교당에는 네. 인연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또 부회장 흘분이 또 그 양인천 씨라고 지금 저기 미국에 있는 교무 아버지요. 그분이 그 남원 수지 분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고대를 졸업하셨는데 네. 간판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어, 그랬는데 이분이 상당히 실력가야. 예.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 교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실력가라서 네. 자기 애들이 또 셋이나 돼. 네. 그래서 그러면 애들을 영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다. 예. 그럼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야 교재를 뭐냐면 900라는 거예요. 그 교재를 가지고 그 지역의 애들, 자기 애들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영어 교육을 영어 했네요. 교육을 시켰고 네. 또 교무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인연 걸으려고 순교로요? 순교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밥도 얻어먹고 가서 놀고 그것이 일이요. 그리고 이제 누구네 뭐 친척이다. 네. 어디 교도가 우리 친척이 누가 그거 산다. 누구 뭐 그런 아들이 얘기가 그거 다 산다. 그러면 이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당이 가난하니까 뭐 하나 선물도 못 사가. 가서 이제 신고만 올려주고 몽구작거리다 밥도 얻어먹어야 인연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서 교도가 한 20-30명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재미나게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힘들기도 하셨지만 매집 마련도 하고 신축불사도 하고 또 교화에 이제 하나하나 교도님들이 또 이제 교당을 향하시는 그런 거에 보람도 네. 크게 많이 느끼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제일 보람 있는 일이 초대 네. 교무가 네. 그 완전히 기초를 다져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법회볼 교당을 마련해줘서 네. 제일 법신불전이 감사하고요. 네. 또 교도님들이 또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예. 그렇게 한 30명 넘게 하여간 나오셨어. 교도 한 2-3명. 떼지 교도가 없어요, 그쪽이. 완전 개척이었군요. 네, 그래갖고 전파령 검사 하나 보고 했어. 근데 전파령 검사님은 지방으로 다니시니까 부인만 있지 지방으로 다니셔. 그러는데 그렇게 교도들이 부처님, 대종사님 그 교법이 좋으니까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황타원님께서는 역촌교당에서 이번에는 강원도에 있는 홍천교당으로 또 이동을 하시게 됐네요. 네. 네, 그 홍천교당 상황은 어떠셨어요 그때? 역촌교당에서 예. 혈병이 나고 그렇게 고생을 참 전무추신 맛을 보게 그렇게 살았는데 네. 홍천교당에 가니까 역촌교당보다 훨씬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예. 근데 교당은 이렇게 골목쟁이 집이에요. 몸 하나 비적거리고 들어가. 그런 집에다가 처음 부임 인사하는데 교도 5명인가 나오셨어. 그래갖고 아주 그 얌전하신 송타오님이 네. 살으셨어. 예. 근데 그 얌전하신 송타오님 후임을 제가 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래, 송타오님 후임을 가서 어떻게 살으려냐고. 그래. 또 송타오님은 송타오님하고 나는 나니까 또 부임 인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실 때 이 자식은 이렇게 다르고 저 자식은 저렇게 다르지 않더냐. 대종사님께서 똑같은 교육 방법으로 우리를 길러내셨는데 네. 송타오님 같으신 분도 있고 홍경봉이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네. 내 모습에서 절대 송타오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예. 나는 홍경봉이다. 근데 이 교도님들이 원체 송타오님이
훈련을 정이- 잘 시켜 놓으셔야 예. 훈련을 잘 시켰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송타오님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니 송타오님 아니고 홍교무님이시지 이러고 자기들이 이제 멈추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놨는데 교도는 한 4~5명 나오는데 어느 날은 이 집이 저문의 집이냐고 찾아왔어요. 그래고 참 큰일이도 막 이렇게 저문의 집이라 원불교를 모르고 외형이 좀 별로 이렇게 아이고 그냥 꼭 너무 무당집까지 써 낙후돼가지고. 있었어 집이. 근데 그러시- 집은 이제 본래 네. 또 그대로 살만한 이렇게 집인데 그 집 입구를 자기 땅이라고 딱 막아버려서 사람 하나 비적거리고 탁 들어가. 아 그러니 대체 간판은 그러니까 원불교 인식도 없게 무당집이잖아. 그 홍천교당이 어떻게 되냐면 ROTC 군인들이 가가지고 양현수 교무랑 이런 사람들이 그 월급으로 네. 교당을 교화를 이렇게 시작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송타모님 모셔다가. 네. 아,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열악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었는데 전임이 저쪽에다가 집을 하나 사놓으셔서 세를 주셨더라고. 허름한 한옥을. 그래서 아, 그 집으로 이사를 해야 그 집은 길가집이니까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사를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골목집을 그 2,500을 주고 집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어디다 장차 투자를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설악산이 개발이 덜 됐을 때요. 설악산 가는 길에다가 네네. 부동산에다 부탁을 했더니 하루는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약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돈은 2,500밖에 없는데 3,500이라는 거예요. 아니 4천만 원인가? 이래. 1,500이 비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1,500을 빚을 어쩌니 이자 때문에 그렇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그 집을 팔아가지고 춘천으로 이사 가려니까 집을 못 사겠더래요. 근다고 새로 좀 살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라고 네. 일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터를 이제 잡아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교도 보고 날마다 이제 그 산에를 다니면서 어디가 홍천교당을 새로 할 장소인가. 적격지냐 예,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들어오는 입구 거기가 앞으로 발전을 하겠다 싶은데 아예 부동산에서 또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여간 어디든지 땅만 나면 나한테 연락을 해주시오. 네. 그랬더니 하루 와가지고 그 땅이 이렇게 났는데 400평인가 이렇게 해요. 근데 지목이 뭐요? 이게 대지래요. 근데 밭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사라는데 한꺼번에 못 사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부회장님을 불러가지고 이런 땅이 나왔는데 우리 둘이 삽시다. 이 땅은 틀림없이 오릅니다. 그래 그 땅을 둘이 나눠서 샀어요. 저 200만 원씩 주고. 네. 그래갖고 이제 묻어놨어요. 이것이 대지니까 나중에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앞뒤 말이 지금 바뀌어지네요. 그것이 나중에 효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효자가 되냐? 네. 저는 이제 부임에서 이임에서 떠났는데 그 200만 원 주고 산 땅을 후임이 와서 집을 지으면서 4천만 원에 팔고 2,500원 주고 산 땅을 2억 3천인가? 그렇게 하고 후임이 그 새로 교당을 지었는데 그 두 땅이 효자 노릇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땅을 사고 홍천교당을 또 이제 마련을 하고 하는 과정도 이제 겪으셨는데 그 홍천에 가셔서 교화는 어떻게 전개를 하셨어요? 교화는요? 네. 강원도 분들이라 네. 총무 방문이 원체 멀지 않아요. 그때는 교통이. 예예예. 그러니까 뭐 한 몇 시간을 걸려야 오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새벽에 그때는 4시, 5시에 네. 출발해도 네. 총무 오면 그냥 오후가 돼요. 그렇게 이제 길이 그때 시대는 그랬어요. 예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원불교를 알릴 것인가. 원불교로 저머리로 오는데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다가 네. 아 총부 방문을 하고 하섬을 물갈라진데 구경을 시켜야 되겠구나. 예. 그래가지고 교화부에다가 교화비 지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차 한 대 값을 좀 주라. 예. 그래야 내가 교화를 하겠다. 그때는 영색교당 지원비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차비를 얻어가지고 예. 교도님들을 애들까지 다 해갖고 한 차를 이제 총부를 오.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홍천 시내에 다 냈어. 중앙총부 원광대학을 보여주니까 원광대학 그때 하섬까지 갔다 오시고. 정원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 시절에 갔어요. 조경이, 예. 그 시절에 가고 이제 어려운 교당에서 왔다고 총부에서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섬을 가니까 물이 갈라지는 데를 예. 생전 처음 봤잖아요. 산속에서만 생활하시다가. 그러다가 그리고 정보도 그때는 네네. 홍천은 그때 병원 하나도 없을 때예요. 아, 근데 가서 이제 그것을 보고 와서는 소문이 홍천 시내에 다 난 거예요. 이렇게 좋다고 이제. 조그마한 뭐 무당집 같이 그렇게 생긴 데서 그 원불교에 대한 이미지도 확실하게 이제 이번에 이제 각인도 시켰고, 예. 아 그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네네. 교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홍천 부임했는데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지역사회에 그 발전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근데 그분을 만나려는데 교도님이 그분하고 연결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예.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아침마다 등산을 가니까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는데 제가 얼굴을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근데 교도들이 연결시켜 줄 줄을 몰라. 그런데 마침 춘천 여자 교도가 하나 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혹시 그 사람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아느냐? 나를 집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때 이제 딸기를 한 상자를 큰 가난한 홍천에서 딸기를 이렇게 한 바구니를 사갖고 그 위원장님한테 갔어요. 가니까 위원장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임을 해서 원불교 교화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아, 교무님이 교도들이 모이게 생겼네요. 그리고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당에 놀러 한번 오세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그 화성 갔다 온 소문이 그냥 홍천 시내에 다 나니까 발전위원장님이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갈 수 없냐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셔서 술, 담배는 절대 잡수시면 안 되고, 네, 그럽니다. 그냥 차 2대 홍천 지역 주민들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회비도 이제 걷고. 예. 갔다 오니까 원불교가 이제 대단한 그런 원불교거든요. 원광대학을 보여주고 그냥 그 총부 다 구석구석하고 하섬에 그 물 갈라진 데를 보고 근데 그 밤에 이렇게 은빛이 나오잖아요. 예. 그 신비의 불인 줄 알아. 이적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예. 교당을 모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렇게 2, 3년. 해서 이제 교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교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연이 되려고 그런지 그 발전위원장 아들이 거기가 어디 경찰서인가? 경찰이었어요. 근데 강도를 잡다가 아들이 강도한테 칼을 찔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막 그 경찰서에서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교도들 데리고 갔어요. 예. 가가지고 그 예를 다 하고 그리고 교당에서 제를 모십시다. 네. 그리고 제를 모셨어요. 그것이 기원이 되었고 발전위원장 네 분이 교당에 나오셨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 사람들이 예. 그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교도님들이 한 10몇 명 나오시고 여자 교도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교화에 예. 물꼬가 터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이제 홍천에서는 교화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재미나게 살았어요. 네.